한국 요괴 시리즈 분, 귀 이전 이야기. 산채로 제물로 바쳐진 소녀는 부모님의 복수를 다짐하며 자신을 그렇게 만든 무당집을 다시 찾게 되고, 그곳에서 어둠과 함께 나타난 남자가 요괴가 되어가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남자는 소녀의 어깨에 박힌 화살을 보곤 이내 고개를 돌려 화살이 날라온 곳을 바라봅니다. 화살이 날라온 방향에서는 수많은 횃불이 일렁거렸고, 그 불빛 사이로 무기를 든 무사와 궁수들이 남자와 소녀가 있는 곳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지체했구나. 남자는 소녀에게 정신이 팔려 다가오는 적들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이윽고 자신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쳐내며 적들이 다가오기 전에 소녀를 먼저 처리하려 뒤를 돌아봅니다. 하지만 소녀가 있어야 할 곳에는 부러진 화살과 소녀의 핏자국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운명인 건가? 남자는 혼잣말을 하곤 소녀가 떠난 자리를 한번 보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언덕 너머로 병장기가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산 여기저기에 울려 퍼집니다. 한국 요괴 시리즈 분귀 3편 그슨대 이야기. 김대감이 탁자를 내려치며 화를 냅니다. 어찌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단 말이냐? 그 어린 것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김대감 앞에 무릎 꿇은 중년의 남자가 땀을 흘리며 말합니다. 그것이 웬 무사가 끼어드는 바람에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것이냐? 그 많은 무사들이 고작 한 명을 상대하지 못했다는 것이. 화가 난 김대감이 노발대발하자 앞에 무릎 꿇어 있던 이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없었던 김대감의 뒤에서 가면을 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치 그 자리에 원래부터 서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냈고, 당산나무에서 소녀를 납치했던 남자가 쓰고 있던 것과 동일한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장검을 들고 있던 가면의 남자가 김대감을 향해 말을 합니다. 그는 아마 황 장군이 거느리는 그슨대일 것입니다. 김대감은 남자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슨대? 김대감의 질문에 남자는 이어 말을 합니다. 그슨대는 황 장군 가문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둠을 힘으로 사용하는 요괴로 주로 밤에 활동을 하며 어둠이 있을 때는 그 적수를 찾기가 힘듭니다. 대신 낮에는 그 힘을 쓰지 못하니 아침동이 틀 때를 노리면 될 것입니다. 요괴? 황 장군이 요괴를 데리고 있단 말이냐? 그런데 너는 어찌 그리 잘 아는 것이냐? 김대감의 말에 가면을 쓴 사내가 자신이 쓰고 있던 가면을 벗었습니다. 가면을 벗자 나타난 그의 얼굴에는 이마에서부터 턱까지 세로로 길게 이어진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보여준 상처가 대답이었는지 이내 다시 가면을 쓰고는 김대감 뒤로 사라집니다. 남자의 말에 김대감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면을 쓴 남자가 말한 대로 그 요괴라는 그슨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는 아침에 습격을 하는 것이 맞지만, 문제는 날이 밝게 되면 목격자가 생길 게 분명했기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날고긴다는 김대감이라도 목격자가 많아봤자 좋을 게 없었고, 행여 소문이 개성까지 난다면 전쟁의 공으로 총애를 받는 황 장군의 습격에 대한 조사가 나올 테고, 그럼 분명 김대감을 싫어하는 날파리 같은 것들이 쫑알대며 하찮은 날개짓을 할 텐데, 그것들이 쫑알대는 소리가 귀찮아질 것 같은 김대감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생각에 잠기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던 남자가 말을 꺼냅니다. 대감, 저희 쪽 무사가 아닌 외부 무사들을 도적대로 위장하여 처리하면 저희와 연관짓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작업이 다 끝난 다음 저희 쪽 무사를 시켜 도적대를 몰아내는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혹시 모를 작은 흔적까지 없애면 뒤탈날 일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정 안심이 안 되시면 습격에 참여한 인원을 전부 멸하시면 됩니다. 남자의 말에 비로소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다는 표정의 김대감은 남자에게 깔끔하게 처리하라는 말을 하곤 오래된 체증이 가신 듯 미소를 보입니다. 새벽이 밝기 전 이른 아침,
무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황 장군의 집 주변을 조용히 둘러쌌고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의 고요함은 평화로웠지만 황 장군의 집 주변은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듯한 긴장감으로 인해 숨쉬기조차 힘든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그슨대는 집을 둘러싼 살기를 느꼈습니다. 집을 포위하듯 좁혀오는 살기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고 자신이 힘을 쓰지 못하는 시간 또한 얼마 남지 않았기에 그슨대는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힘을 쓰지 못하는 시간대를 노려 습격을 계획했을 것이나 황 장군은 이러한 습격을 생각하지 않았기에 적들을 막을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저 산 너머로 해가 뜨면 그들은 습격을 시작할 것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슨대는 남은 시간 동안 적들을 상대하기보다는 황 장군의 가족들만이라도 대피시키기로 결정하고 조용히 그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행여 큰 소리라도 난다면 적들은 곧바로 습격을 강행할 것이기에 자신의 힘이 남아있는 동안 황 장군의 가족들만이라도 자신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만 했습니다. 그슨대는 조심스럽게 황 장군의 처소로 들어가 장군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호군 일어나십시오. 황 장군은 누가 자신을 불러 깨우자 눈을 뜹니다. 자신의 앞에 그슨대가 긴장한 표정으로 자신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슨대의 긴장한 표정에 무언가 잘못됨을 직감한 황 장군이 말합니다. 무언가 왜 그런 겐가? 그슨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집이 포위되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얼른 자리를 피하셔야 합니다. 황 장군은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나 그슨대를 바라봅니다. 김대감인가? 그슨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이런 고약한. 내 너무 쉬이 생각했나 보군. 황 장군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알던 김대감은 철두철미한 사람이었기에 지금 집이 포위가 되었다면 집 밖으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황 장군의 침묵에 그슨대가 재촉을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피하시지요. 황 장군은 그슨대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주변이 포위되었다면 식솔이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거네. 내가 시간을 벌 테니 자네는 아이들만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갈 수 있겠나? 네, 자네에게 어려운 부탁만 하게 되는군. 황 장군의 말에 그슨대도 황 장군이 그런 결정을 내릴 것을 알았다는 듯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섭니다. 황 장군을 말리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더 이상 머뭇거리기엔 시간이 촉박했기에 그슨대는 빠른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돌아서는 그슨대의 모습에 황 장군은 나지막하게 말합니다. 그간 고마웠네. 내 이렇게나마 자네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할 수 있으니 되었네. 잘 지내시게. 장군의 말을 뒤로 그슨대가 사라지자 황 장군은 자신의 머리맡에 있던 애병 청검을 뽑아듭니다. 청검의 푸른 검신에서 서리빨 같은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황 장군은 검을 쓰다듬으며 너와도 오늘이 마지막이겠구나. 내 마지막 가는 길 너와 함께하니 외롭지는 않겠구나. 우리 함께 마지막을 신명나게 놀아보자꾸나. 황 장군의 말에 청검이 대답이라도 하듯 검신의 푸른빛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황 장군은 청검을 들고 방을 나섭니다. 장군의 방을 나온 그슨대는 뒤뜰에 있는 장남의 숙소를 찾아 장남을 깨웁니다. 충아, 일어나거라 어서. 다급한 소리에 어린 충은 눈을 비비며 일어납니다. 거기엔 자신의 무술사범인 한씨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 항상 여유로웠던 아저씨가 이렇게 다급하게 자신을 깨우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충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없이 한씨 아저씨를 따라 나섭니다. 그렇게 장남을 데리고 집을 벗어나려는 순간 대문이 쾅 부셔지더니 담과문으로 수십 명의 무사들이 습격을 시작합니다. 이런. 그슨대는 난감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엔 시간이 남았음에도 이렇게 습격을 강행했다는 것은 적들이 내부 상황을 눈치챘다는 거였기에 그슨대는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러나 이미 집 전체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어린 장남을 데리고 빠져나가기엔 시간이 모자르겠다고 생각한 그슨대는 충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충아, 내가 시간을 벌 테니
넌 저길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가거라. 그리고 아버지 친구 이장군네로 가서 김대감이 기어코 일을 벌렸다고 전하거라. 알겠느냐? 내 곧 너를 뒤따라가마. 그슨대가 충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무사들이 그들을 발견합니다. 여기 장남이 있다. 그들을 발견한 무사들이 몰려들자 그슨대는 칼을 뽑아 그들을 하나씩 베어기를 틉니다. 습격한 무사들 중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둠 속에서 그를 상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단시간에 모두를 상대하기엔 몰려든 적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거기다 어린 장남까지 보호하며 싸워야 했기에 시간이 점점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던 그슨대는 장남을 들쳐업고 적들을 베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대풍산 너머로 붉은 해가 솟아오릅니다. 산자락 너머로 비추기 시작한 밝은 빛은 빠르게 어둠을 몰아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슨대가 포위망을 뚫고 뒷문으로 나가는 순간 어둠을 몰아낸 찬란한 빛이 그슨대를 향해 세차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슨대는 장남을 대문 밖으로 던지며 얼른 뛰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슨대의 몸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충은 땅을 박차고 일어나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내 어디서 날라온 화살이 장남의 가슴을 꿰뚫고 땅에 박힙니다. 장남이 화살을 맞고 쓰러지는 모습을 본 그슨대는 절규하며 고함을 지르지만 이미 빛은 그슨대를 삼켜버렸고 그슨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편 황 장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애병 청검을 땅에 꼽고 검의 몸을 기대어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의 손에서 흘러내린 피는 청검의 검신을 타고 흐르고 있었고 피를 머금은 청검이 마치 주인의 상태를 걱정하듯 부르르 떨리는 검명을 일으켰습니다. 황 장군은 가쁜 숨을 진정시키며 청검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걱정되는 것이냐? 자신을 걱정하는 듯한 청검을 바라보자 문득 청검과 함께 수많은 전장을 누비던 지난 날들이 불현듯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손에 익숙한 청검의 무게가 다시금 느껴지는 듯했고 칼날에 비친 햇살은 옛 전장의 환영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칼날 위를 스치는 바람과 함께 전우들의 목소리와 전장의 함성이 귓가에 메아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옛 기억에 눈을 감고 있던 황 장군의 거친 숨소리가 어느덧 평온을 찾은 것처럼 편안해졌습니다. 그 평온함에 눈을 감고 있던 황 장군이 눈을 뜹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이 정도로 지치다니. 황 장군의 주변에는 수많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황 장군은 평소의 온화한 모습이 아닌 야차의 모습이 되어 힘겹게 서 있었습니다. 김대감의 교활함과 악독함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무모하게 아침에 쳐들어 올지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김대감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자신을 후회해봤자 이미 되돌릴 수 없기에 하늘을 보며 부디 자식들이라도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더 이상 칼을 들 힘도 남아있지 않은 그였지만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버텨야 식솔이 한 명이라도 살아나갈 수 있기에 만신창이가 된 몸을 힘겹게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전장을 호령하던 노구의 몸이 쓰러졌습니다. 한국 요괴 시리즈 분기 다음 편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고마워요. 코론 안녕. 이별의 순간이 흐르고 내 눈물을 내려보내 영웅처럼 싸울 수는 없어 내 용기에는 한계가 있어 하지만 내 마음은 뜨겁고 너를 지킬 용기는 내게 있어 나의 마지막은 너를 위해 흘리는 눈물 너와 함께
잊지 못할 기억 이제 내게 남은 건 추억뿐이야 한국 요괴 시리즈